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고급 어휘 시리즈 두 번째 주제였죠. 적성과 진로. 오늘 그 6번째 주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적성과 진로와 관련된 단어 어떤 것들 살펴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격, 능력, 그리고 가치관 알아봤고요. 그리고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보죠. 업종에 대한 것들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구직, 마지막 직장 생활인데요. 그러니까 적성과 진로 중에서 맨 마지막은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 5가지 작은 카테고리 어휘들을 다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 어때요, 여러분? 한국에서 회사에 다녀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한국에서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휘가 있다면 그것을 한국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급 어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은 친구들처럼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맡은 역할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일을 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보는 게 직급입니다. 직급.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입사했어요. 입사, 뭐예요?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입사. 회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입사.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면 입원.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회사에 입사하면 그냥 사원이 됩니다. 일반 사원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그 어떤 닉네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그래도 아직 그냥 그 일반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사원. 그리고 보통 사원에서 2년, 3년 정도가 지나면 대리가 되는데요. 듣기나 이런 토픽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김대리, 보고서 준비 다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대리는 조금 입사 막 했을 때가 아니라 2년 정도 지나고 평균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원에서 2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대리로 승진을 합니다. 승진. 네, 승진. 이 직급이 높아지는 거, 요게 승진이에요. 사원이었다가 대리가 되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어떤 팀, 뭐 마케팅 팀 또는 영업팀 이렇게 팀으로 회사의 조직을 구성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 장은 요 앞에 있는 명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병원장.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학원이나 뭐 무슨 원 하면은 원장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무슨 부라는 영업부, 총무부, 인사부 이렇게 부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장, 과장, 부장 요렇게 또 직급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부 아래에 과가 있어서 뭐 영업부면은 영업 1과, 영업 2과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차장 했는데요. 이때 차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시험 쳤을 때 제일 잘 친 사람을 수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제일 잘 친 사람을 차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장은 제일 높은 사람 아니고 그 밑에 사람,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장. 그리고 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과장이죠.
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부장이에요. 보통은 과장 다음에 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큰 조직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원 그리고 대리 과장, 차장, 과장, 부장 요 순서대로 조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급은 정말로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 놓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대부분 이제 직급이죠.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사원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배정선 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대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성만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배대리 또는 배정선 대리. 근데 만약에 김 대리가 두 명이다. 그러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차장, 과장, 부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장, 과장, 부장의 경우에는 뭐 김 과장님, 김 부장님, 이 과장님, 이 부장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부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서 뭐 인사 과장님, 총무 과장님, 영업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영업부의 장은 영업부장, 뭐 인사부의 장은 인사부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도 이거 그 직장 생활과 관련된 직급의 경우에 듣기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토픽 2 듣기에. 그래서 듣기를 할 때 내가 뭐 이, 김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을 잘 못 들었는데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직급이 뭔지는 누가 더 높은지는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굳이 정확한 직급을 못 듣더라도. 그 다음에 부하 직원, 상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부하 직원과 상사는 굉장히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일반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과장, 그리고 부장 뭐 요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리면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높은 직급은 다 상사예요. 그리고 나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은 다 부하 직원이에요. 그럼 내가 대리일 때는 과장과 부장은 다 상사죠? 그리고 사원은 부하 직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과장이에요. 내가 과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리하고 이걸 지워볼게요. 네. 내가 과장이면 여기서 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도 부하 직원이 되고 부장이 상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부하 직원은 나보다 높은 사람 또는 말하는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 기준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부하 직원과 상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사장, 대표, 회장 있는데요. 임원이라고 하면은 부장부터 이사, 뭐 사장, 계열사 사장 요런 분들 조금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이 임원이에요. 그래서 임원 회의 같은 것들도 하죠. 일반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원들끼리 모여서 중요한 거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임원회의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부장부터 임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사장이죠. 그리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 회사가 아니라 여러 이사들이 있고 이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표이사죠. 여러분 주식회사라는 말 들어봤나요? 주식회사. 네. 주식회사는 주주를 발행하고 그 주주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주주가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그 스톡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스톡을 여러 가지 사는 거. 이 주식회사에서는 보통 사장이라고 안 하고 대표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 이 대표님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큰 회사,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회장도 있죠, 회장. 네, 삼성, LG 뭐 요렇게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장님도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의 직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어 한 번씩만 읽고 다음 페이지 할게요. 사원, 대리, 팀장, 차장, 과장, 부장, 부하 직원, 상사, 임원, 사장, 대표, 회장.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 볼게요. 네, 직장 생활인데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듣기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자료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넣어두는 곳.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회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 그 자료들도, 서류들도 다 자료실에 있고요. 그리고 회사 홍보 자료 또는 어, 회사의 회의 자료 이런 것들도 다 모아두는 곳이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이 따로 있는 회사도 있고 따로 없는 회사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실은 방이에요. 방. 그래서 자료들을 모아놓은 방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회의실은 그러면 그렇죠. 회의하는 방이죠. 사무실은 회사의 업무를 보는 방. 회사에서 일을 하는 방이 사무실. 휴게실은 쉬는 곳. 탕비실은 여러 가지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 두는 곳이 탕비실입니다. 회사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어요? 뭐 화장지 또는 물티슈, 컵라면, 과자 이런 것도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는 뭐 어떤 파일들 스테플러, 약 이런 거, 풀, A4 용지 그런 거 필요한 게 많잖아요. 사무용품이. 그런 사무용품을 정리해 놓는 것이 탕비실인데 보통은 휴게실과 탕비실을 같은 공간에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휴게실에서 이제 커피도 마셔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과자도 한 번씩 먹고 하는데 그런 것을 탕비실에 가서 가지고 오고 막 그러면 조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휴게실의 한쪽에 탕비실을 마련을 해서 뭐 과자, 커피, 그다음에 사무용품들을 다 정리해 두고 거기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로비는 보통 큰 건물에 1층에 그 경비 아저씨 계시고 또는 인포메이션 그 데스크가 있는 그런 곳이 로비죠. 그죠? 네, 로비. 건물의 입구. 이거 로비가 있는 회사 같으면 진짜 큰 회사겠죠. 그죠? 그다음에 본사는 그 회장님 또는 대표이사, 사장님이 계신 곳이 본사. 지사는 그 본사에서 다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져서 회사를 하나 쪼개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부산지사, 대구지사, 뭐 광주지사 이런 식으로 부산, 광주, 대구에 조금 사람들 여러 명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지사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사를 두기도 하죠. 예, 지사. 그리고 어떤 회사가 만들어야 되는 물건이 있다면 공장도 필요하고요. 그 물건을 만드는 곳이 공장이죠. 그리고 그 물건을 어,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대리점도 필요합니다. 자, 공장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현장의 경우에는, 현장이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조금 어려운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만약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공장이 현장이 되죠. 그리고 아파트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사하는 그 곳이 현장입니다.
또는 선생님들이라면 현장이 어디겠어요? 그쵸. 교실이 현장이 되죠. 그 일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장소, 거기가 현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이 경찰이나 기자예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난 그 장소, 저는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뭐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회사라면 공장에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괜찮아요?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도 한 번씩 읽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실,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탕비실, 로비, 본사, 지사, 공장, 대리점, 현장. 그 다음 볼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죠. 자, 직장 생활과 관계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업종 단어들 봤을 때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 지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업종 단어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 자, 영업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판매는 직접 그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것. 광고는 우리 회사 물건을 잘 알리기 위해서 뭐 신문에 사진을 싣고 또는 텔레비전 광고를 만들고 하는 거죠. 홍보는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마케팅도 물건을 더 잘 팔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요런 게 다 마케팅이 됩니다. 어쨌든 다 영업하고 관계가 있는 어 업무예요. 회계는 계산이에요. 돈 계산. 그래서 재고 정리, 물건이 몇 개가 남았는지, 몇 개를 만들어서 몇 개를 어디로 보내고 몇 개가 남았는지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물건 사주세요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할 때 계약하는 거, 네, 계약서 사인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또는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거 개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개발하는 회사하고도 약속하는 거예요. 네, 비즈니스적으로 약속을 하는 게 계약입니다. 그리고 고객 상담도 해야 되죠. 이거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뭐 조금 어렵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하면은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화를 다 받는 곳이 상담이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회계는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입니다. 재고 정리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도 해야 되죠. 그리고 발표, 회의, 기획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보고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는 게 보고예요. 상사에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보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보고서. 그래서 보고서 막 만들잖아요. 그죠? 발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의도 많이 하고요. 기획은 큰 계획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디자이너라면 지금이 2021년 10월이니까 어때요? 내년 봄에 어떤 옷이 유행할까요? 어떤 컨셉으로 옷을 만들까요? 그런 것도 다 기획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락도 해야 되고요. 메일도 보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외근, 회사 밖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연수도 받아야 돼요. 교육은 보통 뭐 1시간, 2시간짜리 아니면 하루짜리 이런 거 교육이라고 많이 하고 그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조금 더 길게 받는 것, 그럴 때는 연수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영업, 판매, 광고, 홍보, 마케팅, 회계, 재고 정리, 계약, 상담, 보고, 발표, 회의, 기획, 연락, 메일, 출장, 외근, 교육, 연수. 아우, 단어가 많네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휴가잖아요, 휴가. 그쵸? 자, 한국은 일반적으로 1년에 며칠은 쉬어야 돼요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월차는 한 달에 하루 쉴 수 있는 것. 한 달, 월에 하루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하루에 다 써도 되고 반반 나눠 가지고 오늘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쉬고 뭐 그 다음날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쉬고 이렇게 반반 나눠서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1년에 휴가가 며칠인지 하는 거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여름 휴가로 많이 씁니다. 자, 휴가 다 괜찮아요. 월차, 반차, 연차. 한 달에 한 번 그 월차를 반씩 나누어서 쓰는 것, 연차 1년에 며칠을 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휴가라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출근, 일을 다 한 후에 집으로 가는 것, 퇴근. 조퇴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퇴근 시간까지 다 있지 않고 일찍 가는 게 조퇴. 결근은 회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 학교에 안 가면 결석이죠. 회사에 안 가면 결근. 음,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겼다거나 할 때 결근할 수 있죠. 그리고 이직하면은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옮기면 이사잖아요. 이사. 근데 직장을 옮기면 이직. 실직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니게 됐어요. 그게 실직이에요. 사직은 나 이제 회사 그만 나갈게요. 그만 나올게요. 회사 그만둘게요. 하는 게 사직입니다. 그리고 퇴사는 이거 사직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 이제 회사 그만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퇴사는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퇴사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사직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회사에 그만 다니고 싶어요 할 때는 사직서라는 걸 씁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이런 이유로 회사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하는 서류 사직서. 그럼 회사에서 나가도 괜찮다 하는 퇴사 절차를 밟죠. 퇴직이라고도 하는데 이 퇴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다니고 회사 그만 다닐 거예요 할 때 퇴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퇴직이라고 이 직자를 붙이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물러날 때 퇴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가는 게 정년퇴직. 보통 퇴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퇴직이라고 하면 이제 직장에서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정년퇴직은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까지 일을 하는 게 정년퇴직. 명예퇴직은 아직 정년퇴직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 일찍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하는 게 명예퇴직입니다. 자, 단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월차, 반차, 연차, 휴가, 출근, 퇴근, 조퇴, 결근, 이직, 실직, 사직, 퇴사, 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오늘 단어가 많아서 조금 힘들었죠? 자, 마지막 한 차시분 남았습니다. 우리 적성과 진로에 단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조금 고생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매주 토요일 고급 어휘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